김정은 유구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되셨지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김정은 유구를 가정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유고 시에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정은이 유고했을 때 권력 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북한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권력 투쟁이 군부 구태타, 내전으로 이어졌어요. 대량 탈북 사태와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그 유명한 작전계획 5029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작전계획 502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어떤 불안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랄까, 위협은요, 크게 세 가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국지 도발 위협이죠. 이것은요,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행태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은요, 내부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남 도발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해왔고, 대남 도발을 통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해서 극복해왔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요, 저는 대남 도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하되, 연평도가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 포격 도발을 해서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대량 인명살상을 동반한 테러를 자행해서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영해나 우리 영토에다가 쏘아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국지 도발을 통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생화학 무기와 같은 이런 대량 사상 무기의 위협입니다. 왜 이런 위협이 존재하냐면요, 북한의 그 지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대량 사상 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안정 사태가 이게 그 무정부 상태로 가버리면요, 이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많은 인명을 사상할 수 있는 대량 사상 무기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시는데요, 이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전염성이 강한 그런 생물 무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무기들이 어떤 특정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서 대량 탈북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대량 탈북 사태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량 탈북자 속에 끼어들어서 이런 어떤 것을 휴대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요, 코로나19 사태는 한도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생화학 무기뿐만이 아니고 핵무기도요,
세력,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이나요, 또는 대남 그 강경파들에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전쟁에 연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북한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의 내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대남 도발을 합니다. 이 도발을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 안 할 수 있습니까? 대응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대응합니다. 대응하게 되면 북한이 또 역대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추가 대응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국지 도발이 전면전 성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가요, 어떤 가속화되면서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면 중국의 개입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이 만약에 개입이 되면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전쟁에 이게 이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위협이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위협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협들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두 가지의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했어요. 북한의 의도에 끌려 들어가나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북한한테 만만하게 보이면요,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용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북한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배기하고 우리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요,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북한은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영원하고 손익 계산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남 도발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대남 도발을 했을 때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더 치명적이거나 더 크다고 하면 절대로 도발 안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해 있는 기간 동안에 도발한 예가 없습니다. 도발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그럴까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건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B-1B 전략 폭격기 또는 B-2 스텔스 폭격기, 그 다음에 F-22 랩트 스텔스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요, 들어와 있으면요, 그들은 절대 도발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겁니다. 예를 들면 F-22 랩트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서 가장 첨단 항공기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레이더도 이 F-22 랩트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랩트기에, F-22 랩트기에요, 지하 60m, 심지어는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어떤 벙커버스터가 실릴 수가 있는데, 탑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B-61-10이라는 최신형 전략 핵무기까지도, 전술 핵무기까지도 탑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랩트기에
벙커버스터나 이런 어떤 전술 핵무기를 싣고 평양 상공에 선회해도요, 북한 애들은 선회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들이 상정 안 하겠습니까? 상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이, 만약에 대남 도발을 잘못했다가 이게 미국의 어떤 첨단 전력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응하게 되면 한순간에 북한의 지도부는 괴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단호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현시하고 밝히면요, 절대 북한은 도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 방향은요, 군사 개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에서 잠깐 제가 5029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사 개입 문제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심화되면서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국민의 구출 차원에서 우리가 군사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될 시기가 닥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군사 개입은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이걸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할 때는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개입하면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말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어떤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이제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본 조건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뭐 혹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작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작게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군사 개입에 대한 기본 조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1번 상황평가는요,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에 각각 5개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5개의 요소들을 합친 10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군사 개입에 대한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게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한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10가지 중에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2-4번 중국의 개입 문제, 그 다음에 3-4번 5번인데요. 유사시에 투입될 미 정원 전력 전개 문제, 그 다음에 5번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 강구 문제, 이런 것들은요, 이 10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됩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클리어가 안 되면요,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3가지 방금 핵심 요소가 다 한미 동맹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기초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불안정 사태로 인해서 북한의 권력 승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체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저는 도전적 요인,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도전적 요인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적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불안정 사태에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로 와버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위기를 북한 지역으로 봉쇄 차단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회적 요인을 우리의 의지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딱 갖춰져 있으면요, 북한도 우리를 끌어들일 수가 없고요, 중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틈을 보이면요, 반드시 북한은 우리를 끌어들일 것이고 또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더욱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더 절실한 것이고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참 가슴 아픈 걸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전임 브룩스 사령관, 연합사령관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 내용 중에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 두 줄만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희 어떤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미 관계가 동맹임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미 동맹이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동맹으로 전락해가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한반도 안정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라는 동맹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혈맹 정신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